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53주기입니다. 전쟁에 희생된 많은 분들을 기리는 날,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방심해서.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6월 25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6월 25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10시 6분 36초, 7초, 8초 지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화요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군요. 화요일 날은 인기 코너.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저는 약간 좀 궁금한 점도 있어요. 아무튼 시의 발견,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그 좋은 시들, 여러분이 직접 써주신 시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골라주신 그 시제로 DJ와 함께 만들어보는 100일장 시간까지. 아직까지 100일장은 한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시간입니다. 폭발적인 관심을 또 받고 있죠. 또 이상하게 이 시에 발견하는 날은 또 마음이 또 차분해집니다. 차분하게 또 이런 글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지? 어떤 생각을 했지? 이런 것들 생각이 나는 또 그런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좀 즐겁게, 힘차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또 힘들고, 또 어려운 또 하루를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동안 다 잊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 그 새로운, 나도 알지 못한 그 소년들을 또 만나보는 거죠.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내 안에 이런 그 소녀가 아직 있었다니. 이런 감성적인 면이 남아있었다니. 아니면, 좀 뻔한 감성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번 한두 가지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글귀가 또 내 마음을 올려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게시판은요, 팟빵 어플에 있는 그 청취자 게시판, 그리고, 저희 전용 게시판인 보편넷, 주소창에 bopyun.net 치시면 저희 게시판인 보편넷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요일별로 코너가 있어요. 월요일에는 공기현 감독님과 함께하는 실수 영화 이름 얘기할 뻔했네. 영화 인디오 시간이 있고요. 이 감독님은 UFO라는 희대의 명작 인디 영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공귀현 감독님의 아무튼 월요일 코너고요. 오늘 화요일은 시의 발견,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시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수요일날은 새로 나온 노래, 신보음반 중에서 이거 좀 괜찮은데 싶은 것들 소개해드립니다. 좀 노래도 많이 틀고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개그우먼 정지민 씨와 함께하는 우리 이제 헤어지자 코너. 이건 또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 바탕으로 해서 헤어지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 꽁트, 그리고 저희 지민 씨와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저번 주부터는 또 놀랄 만한 게스트가 또 한 분 더 함께 하시는데, 이번 주도 함께 하시나 모르겠네요. 바로 저희 국민TV 라디오 드라마에서 많이 뵐 수 있는 마성의 목소리, 육재준님과 또 같이 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하는 거죠. 정지민님, 육재준님, 이렇게. 그리고 금요일은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사실 테마는 저희 PD님께서 정하지만, 아무튼 테마에 맞게 올려주신 곡들과 사연을 이용해서 아주 그냥 선곡쇼 하게 되는 테마가 있는 노래 시간이 또 금요일 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게시판은 보편넷 게시판에서 저희가 사연 미리 받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른 열대야 공연 티켓을 걸고 이벤트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벤트가 없습니다만, 이 또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또 다음 기회도 또 재밌고 유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또 팟캐스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 시간이 3주 이제 된 것 같은데요. 3주 맞죠? 저희가 4주인가요? 이번 주로 4주? 이번 주가 4주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팟캐스트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주로 요일별 코너 위주로 팟캐스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한 곡 듣고 와서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시의 발견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캠퍼스 포크송 대백과사전 듣고 올게요.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교정 따뜻한 잔디밭을 밟으면서 모두와 함께 떠나는 바다 여행을 손꼽아 난 기다렸네. 정춘의 낭만은 모닥불 앞 기타 스트로크와 함께 한다는 촌스러운 나의 네, 미음 희은님께서 올려주신 사실 이게 시는 아니에요. 이게 차여울의 그리움을 마주치다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또 가사 읽고 나서 노래를 들으니까 제가 읽은 가사가 마치 그 오징어가 된 것 같은데 노랫말은 노래할 때 제일 아름답긴 하죠. 네, 그래도 좋았어요. 네. 시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철없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가슴이 설레어요. 차여울님의 그리움을 마주치다라는 노래의 한 구절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렴풋이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 나는 별 의미 없던 얘기들. 이제와 돌아보면 참 실없지 않은 말뿐이지만 그저 함께한 시간만으로도 좋았었구나라고. 그땐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좋았어요. 같이 밤새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때였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또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니 설레어서 말을 잇지 못할 때 그가 바보라면서 또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바보. 네.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비록 안 좋게 헤어졌고 이제는 그 사람의 얼굴도 희미해지고 목소리조차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 그 푸르스름하던 새벽빛과 그 사람의 미소만이 마음에 남았네요. 그때만큼은 둘 다 순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구절만 보면 여름날 그때가 생각나서 설레인답니다. 다시 그런 순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이게 또 이 구절이 또 특히 또 마음에 와 닿으셨군요. 저는 이게 얘기는 또 하겠지만 저는 또 이런 구절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와닿았던 게 모른 척 잊고 살아본데도 한낱 추억 앞에 부질없구나. 이게 또 현실보다 그 지난 과거 옛 좋았던 기억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추억이라는 게 참 살아가는 거 앞에서 부질없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가끔 떠오르고 생각이 나지만 그래서 지금 삶에 충실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께 또 반대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에게나 그 편차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살아가는 게 추억 앞에 부질없다가도 어느 순간 또 추억이 살아가는 거 앞에 부질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확실히 저도 좀 30대 넘어서고 혹은 뭐 그 전부터 나이를 좀 먹으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들, 또 생각하는 것들이 또 많이 변하잖아요. 아무튼 또 밤새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던 좋네요,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설레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닐까요, 진짜. 몸이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신나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그때 두근거렸던 내 마음이라든가 설레던 심장 박동 같은 거를 내 몸이 기억하는 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얼굴도 희미하고 목소리도 기억 안 나는 그 사람과의 기억이 또 떠오르는 거겠죠. 근데도 막상 이런 것들을 다시 만나거나 했을 때 또 감을 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은 소재로 또 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추억에 그 사람 다시 만나볼. 딱 만났는데, 이제는 아저씨 아줌마도 있고, 내가 기대하던, 생각했던 그 느낌이 아닐 때, 많이 실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순간들, 정말, 내 가슴이 뛰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참 부럽습니다. 부럽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순수한 감정은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봤을 때, 이게 또, 순수한 감정이라는 게 또, 지금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순수하게 누굴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은 또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또 옛날의 그 설레임을 좀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박동, 자신의 심장박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좋은 순간들, 내 가슴이 진짜 솔직하게 뛰는 순간들을 기억하는 거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들 좀 그렇잖아요.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런저런 감동들에 무뎌지고, 그럴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뛰던 그 순간이 기억난다는 건 어떤 좋은 게 아닐까. 어떤 대단한 재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음 희윤님의 시, 시는 아니죠. 노래 가사지만, 좋은 노래 가사는 또 시니까요, 하나에. 아무튼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 읽어볼게요. 나지스님께서 올려주신 이복희의 온라인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 사랑을 무통장으로 입금시킨다. 온라인으로 전산 처리되는 나의 사랑은 몇 자리 숫자로 너희 통장에 찍힐 것이다. 오늘 날짜는 생략하기로 하자. 의뢰인이 나였고 수취인이 너였다는 사실만 기억했으면 한다. 통장에 사랑이 무수히 송금되면 너는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 인출하여 유용할 수 있고, 너의 비밀 구조에 다만 사랑을 정립하고픈 이 세상 어디에서든 우리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서는 사랑하지 말자. 오늘도 나는 은행으로 들어간다. 무통장 입금증에 내 영혼의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내가 가진 얼마간의 사랑을 송금시킨다. 네, 박명수의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PD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좋은 시 다음에 박명수의 I love you를 신청하셨을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밥 사주고 만난 당신 이런 가사 때문인가요? 정말 제가 되게 깊은 그 감수성에 몰입하다가 잠깐 확 깨는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도 우리가 감상에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이 늦은 밤에 괜시 너무 깊은 감상에 빠졌다가 헤어나지 못하면 어떡해요. 또 그런 걸 또 배려하신 선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왜 선곡하셨어요 도대체? 좀 궁금해요. 진짜 연관성을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네. 아무튼 저희 비님 알다가도 모르실 분인 것 같고요. 클럽 음악 좋아하셔가지고 또 그 신사동 살쾡이 네 맞나요? 그 박명수 씨의 이명? 방배동 아닌가? 방배동 살쾡이. 아무튼 좀 그런 거 좀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참 나리스님께 되게 송구스럽네요. 네, 참 좋은 시 올려드리고 I love you. 네, 좋습니다. 근데 신나고 좋네요. 네. 저 이 시를 처음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몇 달 전에, 통장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물론 요새는 다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통장 정리를 안 하는데, 예전에 쓰던 통장들을 왕창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는데, 한 10년 전쯤에 통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때가 제가, 대학생일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통장에 입금 내역이 참 많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용돈을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진짜 깨알같이만 일주일에 한 번 막 이렇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액수도 막 엄청 크지도 않아요. 되게 작아요, 액수도. 2만원, 3만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이때 좀, 우리 집 좀 힘들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용돈 같은 거 보내주고 싶지만,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그 와중에, 뭔가, 땀 날 때마다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이 짠하고, 이게 또 큰 액수를 한 번에 보내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또, 그런 것도 물론 큰 사랑의 어떤 그 결과겠지만, 빼곡히 찍힌 한 서너 장 정도 계속 이제,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이제, 단돈 몇만 원씩이 계속 찍혀 있는데,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또 예전 같으면 또, 느낌이 달랐을 텐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나서, 느낌이 좀 더 다르다 그럴까요? 아무튼,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크기는 액수보다는 횟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좀 저에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서는 사랑하지 말자라고 돼 있는데, 이제 매정이라는 것들,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다는 것들은 진짜 내가 해줬으니까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 정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관계들이 소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을 전하기는, 또 마음을 전할 기회는 너무나 많아졌죠. 전화도 이제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이메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화상통화 같은 것도 아주 간편하고요. 이제 메신저 같은 것도 아주 기능이 다양하죠.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마음을 전할 길은, 전하는 경우는 더 적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죠? 온라인인데 우리는 그렇게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그 사이로 뭔가 전해지지 않는데 과연 그 온라인이 큰 의미가 있는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우편안 같은 느낌. 근데 글 자체는 옛날 우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점점 더 간편해질수록, 점점 더 항상 닿아 있을수록 우리는 메시지를, 시그널을 보내는데 좀 인색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저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게 또 느껴졌던 시입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말의 힘. 체게바라. 나는 깨달았다. 단 한 사람이나, 단 한 사람의 말이 순식간에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그리고 도전 불가능해 보이는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네, 체게바라의 말의 힘 읽어봤고요. 이어서 브로콜리 너마저의 말 들어봤습니다. 자이르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이 체게바라가 쓴 시인가 봐요.
근데 이 또 유명한 이다 보니까 시가 아니라도 그냥 어록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데 그래요. 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되게 참 복잡하고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말, 그 음성 몇 개에 따라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 행동도 막 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 어떤 연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움직이기도 하죠. 마음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되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들, 또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역시 체게바라가 쓴 거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도전 불가능해 보이는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건 정말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뭐 혁명 같은 게 촉발된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떠뜨리는 그 한마디는 어떤 걸까요, 대체? 그리고 정상으로 올려놓는 건 또 어떤 말들일까요? 좀 궁금해요. 확실히 좀 이분이 혁명가라서 그런지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그 영향력 그런 부분들이 좀 강렬한 것 같아요. 네. 뭐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좀 참 말이 더덥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 노래는 또 피디님께서 선곡을 하셨지만 제가 브로콜리 너마저 팀을 하면서 말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참 더덥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말이 뭐 너에게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뭐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게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유사할 수도 있겠네요. 뭔가 한번 뱉은 말을 또 되돌릴 수가 없고 그렇다는 거. 근데 전 말은 말뿐인 것 같아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정말 말의 힘은 강하죠. 이게 근데 확실히 말로 뭔가 누군가에게 강한 인상을 주시는 분들과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아마 연설 같은 걸 하면서 또 많은 동지들도 이끌고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넋두리나 하고 있으니까 좀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평을 하면서도 또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정말 사람 따라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어떤 그런 큰 의미를 갖는 그 말 같은 게 있었나요? 나를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한마디, 그리고 나를 정말 나에게 큰 에너지를 주면서 나를 변하게 했던 그런 한마디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없을 수도 있죠. 네. 이게 또 이런 거 적어놓고 너무 또 이 말 한마디에 뭐 해야지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말은 그 후회의 산물입니다. 진짜 후회를 낳는, 아니 산물이라기보다 후회를 낳는 어떤 나무 같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 예전에 어릴 때 저희 집 화장실 벽에 어머니께서 붙여놓은 이혜인 수녀의 말이라는 시가 있었거든요. 그건 뭐 내가 했던 말들이 어디서 열매를 맺고 있을까, 누구에게도 상처를 줬을까, 뭐 이런 뭐 좋은 열매일까 나쁜 열매일까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말에 대한 말. 잠깐만. 이거 다음에 다른 노래는 안 트는 거죠?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몰랐는데 저희 큐시트에 다른 노래들을 막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I Love You의 I Love You랑 최종적으로 고민했던 노래는 대성의 대박이야. 그건 다른 시예요, 다른 시. 그래요? 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또. 그렇군요. 아무튼 좋은 시들 또 3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자작시를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아, 이게 좀 재밌어서. 아까 올려주신 자이르님께서 6.25를 기억하면서 쓴 삼행시라고 또 올려주셨어요. 6월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아우성들이 2월에 떠나는 겨울바람처럼 안타까움들로 5월의 바보를 더욱더 가슴에 품게 한다라고. 또 약간 꼼수인데요, 이거? 삼행시인데 6, 2, 5를 다 숫자를 이용해서 6월, 2월, 5월로. 6월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5월의 바보는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건 약간 좀 설명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우성들이 더욱더 안타까워서 가슴에 품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녀님께서 올려주신 시가 있는데 따님이 쓴 시인가 봐요. 8살짜리 이희윤의 용기. 용기가 없다. 나는 용기가 없다. 자라면서 점점 용기가 없어지는 것 같다. 예전에는 용기가 있었는데 크면서 용기가 없어지는 것 같다. 와,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8살짜리 아이도 이런 걸 느끼는 걸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더 먹으면서도 점점 더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게 필요한 대로 행동하기에는 용기가 없고 부족하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많이 그러실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걸 또 8살짜리 아이가 쓰니까 또 참 역시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그런 게 또 떠오릅니다. 이게 결국은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쓴 시라고 해요. 네.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이런 걸 주고 이제 엄마랑 같이 자려고 쓴 것 같은데. 전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중에 왜 용기에 담겨 있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서 리뉴얼 되면서 용기가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대기 꽂혀 있는 걸로.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이 용기가 없다. 나는 용기가 없다. 자라면서 점점 용기가 없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밀폐 용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왜 그렇지? 오늘 밀폐 용기에서 반찬을 꺼내 먹어서 그런가? 그리고 밤 도깨비 밤님께서 쓴 시가 있네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날에 쓰신, 심지어 쓰신 날짜도 있어요. 2013년 4월 29일 9시 42분에 문득 바라본 달님은 고양이 눈을 닮았구려. 관능적이지만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대. 내 앞에서만은 검은 비가 내리도록 울어주기를. 내 앞에서만은 이 악물고 울어주기를. 고양이 눈을 닮은 달님에 대한 이야기군요. 이 시 제목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술이 거나게 취한 날에? 아니요. 고양이 눈을 닮았네, 그거. 문득 바라본 달님은 고양이 눈을 닮았구려가 제목이군요. 얘도 관능적인 그 대상과 자신을 또 거리를 두고 계시군요. 이건 또 이제 화자와 이제 관능적인 것과는 또 거리가 멀다고 이제 화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관능적인 것들을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 있을까요? 이런 시도 쓰실 정도면 또 그 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좀 뭐랄까 울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 검은 비가 내리도록 이 악물고 내 앞에서만은 뭔가 달님께 바라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마음의 거리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안타까움이 또 술이 거나게 취한 날에 또 이런 시를 쓰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좋은 시를 잘 읽어봤습니다. 밤 도깨비 밤님. 자이르님께서 아까 그 시 6월의 사람들은 국정원 사태로 흔들리는 우리 시민들. 2월은 새봄을 기다리지만 겨울을 또 지키고 싶어하는 이들. 5월은 어느 소년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또 캡션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어느 소년이 또 자이르님이신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도 그
시를 쓰고 또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마음속에 소년이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시국에 대한 또 걱정을 또 시로 담아주셨군요. 참 요상하고도 신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걸로 막 코멘트를 많이 하는 걸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긴 하지만 또 이런 거 볼 때면 좀 답답함들이 느껴지긴 하죠. 네. 이게 방금 그 달님이 네. 네. 제가 잘못 봤어요. 글을 잘못 봐가지고. 예. 또, 지금 모니터 각도가 약간, 참 모니터가 있으면 그 DJ가 읽을 수 있게 좀 돌려놓아 주시지. 완전 그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또 너무 혼자만 얘기하니까 좀 심심한가요? 어떠세요? 지금은 시험 준비 중님께서 항상은 아니지만 오전 시간에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밤에 듣는데 이 시간에 참 잘 어울리는 목소리네요. 당분간 자격증 준비하는데 잘 들을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 집중력 향상, 그 학습 도구와 같은 어떤 그런 주파수와 울림을 통해서 지금은 시험 준비 중님의 집중력과 그 창의력, 알파파와 베타파를 좀 증가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시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좀 너무 말을 많이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분 시를 더 읽어볼게요. 별하나님께서 예전에 한번 종이컵으로 이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시를 써주셨습니다. 종이컵 2개와 실 하나면 시를 통해서 공간의 울림이 공유된다. 우리는 서로 같은 크기의 같은 재질의 종이컵을 들고 있는가? 종이컵을 잇는 실은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서로 동시에 종이컵에 주둥이를 대고 있진 아니한가? 또 서로 동시에 종이컵에 귀를 맞대고 있진 아니한가? 이 바보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허탈한 웃음을 내뱉고 있지는 아니한가? 라고 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참 종이컵이라는 거, 종이컵 그 전화기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케이션 그 이론 같은 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를 통해서 공유되는 거죠. 실이 결국은 이제 전달하는 매체가 되는 거고요. 실이 팽팽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실이 팽팽할수록 그 진동이 전달이 잘 됩니다. 매질이 단단할수록 전달이 잘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체에서의 소리 전달 속도가 액체나 혹은 뭐 기체에서보다 빠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 두드렸을 때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빠르고요. 물속에서 목소리는 더 빨리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이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그 목소리의 진동들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또 서로의 종이컵에 주둥이를 대고 있다든가 귀를 맞대고 있다든가 이게 화자가 있으면 또 청자가 있잖아요. 이제 화자에서 매체를 통해서 청자로 가는데 이게 청자로 가지 않고 다시 또 화자에게 간다면 이제 수용되지 않으니까 결국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겠죠. 반대로 이제 둘 다 청자의 입장이라면 메시지가 애초에 생산이 되지 않을 거고요. 참 이렇게 물리적인 걸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소통의 부재, 우리가 또 쓴웃음을 또 내뱉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게 당사자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또 이렇게 허탈하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 바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는 그걸 또 잘 모르죠.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 뭐 화가 났을 때 이제 말하는 거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그 곰곰이 생각해 본다든가, 제3자 다른 친구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해도 그 순간 그 당사자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런 것들 좀 마치 잠꼬대하는 거 자기가 모르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꼭 시를 통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시를 통해서 얘기해보니까 참 좋고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평소의 삶 속에서도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의 발견 또 너무 재밌게 해봤네요.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좋은 시 3편을 또 읽었고요. 또 직접 써주신 시도 3편, 아니 4편을 읽었네요.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뵈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보편 단넷의 화요일 코너, 시의 발견, 시발에,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시를 저희가 올려주셨는데 바로 소개 못 해드렸다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그때그때 또 주제에 맞춰서 또 그때그때 또 보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거 괜찮은데 하고 또 발굴해서 또 읽을 테니까요. 또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의 발견 이만 마칠게요. 이렇게 날 보내지 마. 이대로 내가 가게 두지 마.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나나진의 Another Sad Song, 그리고 어떤 날에 덧없는 계절. 두 곡을 듣고 왔네요. 쉼터님께서 시발 벌써 끝났어요? 되게 욕 같다, 그죠? 이거 막 아이씨 벌써 끝났어요? 이런 건 아니죠? 네. 시발 벌써 끝났어요? 시제나 주제 하나 정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뒤통수 맞아봤다. 나는 부끄러웠다. 내가 만난 거물, 뭐 이런 거요. 좀 자극적인가? 되게 자극적이네요. 나는 뒤통수를 맞아서 부끄러웠다. 내가 만난 거물은? 시제 주제 어떤 거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막상 내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이게 이 주제를 잘 안 내주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주제가 난 이렇게 뒤통수 맞아봤다. 내가 만난 거물. 대체 어떤 게 거물이죠? 되게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 엄청 그렇다면 저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방송 중에 지금 당장 뭐 즉석으로 답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와티님께서 가슴이 따끔따끔해지네요. 노래의 빗소리. 빗소리. 지금 비 오나요, 지금? 아니, 비 오는 데 계신 것 같은데. 와. 그러면 정말 장마의 시작에 계신 거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른 장마.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의 기싸움으로 인해서 장마 정선이 형성을 되지 못하고 이제 기싸움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런 것 같은데. 두우님께서 오늘은 시발 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요즘 저는 What make us happy?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제를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로 시를 한 편 써보면 어떨까요? 쉼터님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좀 강렬하면서도 좀 뭐랄까 이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네, 이런 걸 내보면 어떨까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좋네요. 근데 저는 막상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좀 떠올려 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왠지 좀 내 속살을 들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PD님의 전원입니다. 청취자님들도 게시판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로 시를 쓰시고 저도 시를 하나 지어놓은 걸로 배틀하는 걸로. 저희 PD님이 배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생에 뭐죠? 견우와 직녀였나봐요. 배틀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정말. 배틀 신화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에릭이랑 소개팅 해달라고. 배틀 신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또 케이블 방송에서. 농담이실 거라고 저도 믿어요. 근데 제가 막 에릭 얘기하면서 이제 불새 첫 곡 인연이 이제 불새 OST였죠. 그리고 제가 처음 했던 농담도 이제 에릭 씨가 거기서 유교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쪽
방심서. 이거 최근에 SNL 나오면서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10년 전 농담인데. 아무튼 그 얘기를 했더니만 막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배틀 신화. 네. 배틀 좋아하시는, 네, 저희 PD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배틀 좋아하시죠? 저도 얼마 전에 방송을 나갔는데 배틀 참 좋아하더라고요. 밴드끼리 배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그럼 다음 주 시의 발견에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로 시 대결하는 겁니다. 제가, 야, 진짜 이 시는 쩐다. 쩔어서 그냥, 와, 내가 써온 시는 그 오징어 포 같다라는 느낌 드는 시를 써주신 분께 제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 써겠습니다. 네. 이건 비밀이고요. 뭘 할지는. 근데 진짜 좋으면 제가 엄청난 걸 쏠지도 몰라요. 네. 아니, 뭐 엄청난 걸 해봤자, 뭐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폭은 있죠. 네. 마치 근데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왜? 그 29만원 가진 분이 2천만원 축의금 하듯이.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또, 엄청나게 커다란 걸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아무튼 다음 주 시의 발견 시제가 나왔습니다. 두 분님께 감사드리고요. 저 쉼터님도 감사드려요. 근데 뒤통수 맞아보고 부끄러운 내가 만난 거물. 참 어려운데.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근데 이게 우리 모두 다 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혼자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일단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네,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사바다님께서 간만에 본방사수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는데, 어딨지? 몽시우님께서 한 달 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윤디제이 공연이랑 병행하느라 힘들진 않으신가요? 라고 또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네. 또 다른 세상님께서는 또 엄청 바빴어요. 오랜만이죠? 출첵.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많으니까 또 반갑고 그렇네요. 저는 공연이랑 병행하면서 좀 힘든 점도 있지만 오히려 공연 시작하니까 또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공연 준비하고 그럴 때는 더 바쁘고 원래 그런 법이잖아요. 막상 공연하고 나니까 공연을 하지 않는 날에는 조금 그래도 휴식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외려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마음도 편하고 그 순간에 이제 집중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라디오 하는 것도 좀 더 마음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공연 전주가 전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죠? 준비도 해야 되고 라디오도 해야 되고 또 막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당당해지기님께서 전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힘드셨군요. 저도 힘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힘들 때는 그냥 마냥 힘들어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들 각자의 힘듦이 있지만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덕분에 표출하지 못하고 또 쌓아두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럼으로써 또 서로 의지를 하고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것도 쌓이면서 또 내가 정말 무너지고 싶고 좀 힘들고 힘들어서 정말 힘들고 싶을 때 못 힘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또 너무 있으면 또 너무 많은 것이 한 번에 쌓여서 또 힘들게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해서 힘들 때 우리 힘들 때는 힘들어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람회의 새 그리고 이상은의 새 듣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전람의 새, 그리고 이상은의 새. 그래서 새에 관한 노래를 왜 갑자기 선곡했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사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새라는 제목을 가진 곡을 하나 선곡하니까 또 같은 제목 가진 좋은 노래 또 기억이 나는데 에이 그냥 이것도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또 다른 새가 또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새 같은 데서 많이 언급되는 새의 이미지는 정말 자유로운 이미지인 것 같아요. 뭔가 넌 자유롭게 날 수가 있지 않니? 뭐 날아가고 혹은 뭐 날지 못하는 새, 뭐 날 수 없는 새가 뭐 이제 부자유함이라든가 어떤 곤란에 처한 우리의 모습을 또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런 모습으로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새에 대해서 큰 기억이 없긴 해요. 왜냐면 또 새를 키워본 적도 없고 저한테는 새에 대한 가장 강렬한 기억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병아리를 학교 앞에서 팔잖아요. 그걸 한 마리 사왔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를 중딱 정도까지 키웠었어요. 이게 이제 막 깃털이 날라고 하는 그때까지요. 그리고 나서는 시골로 보냈는데 시골에서 병아리가 들짐승들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고요. 뭐 그래서 우리 불쌍한 얄리라고 생각하면서 뭐 눈물 지었다라고 하면 또 좀 많이 들은 이야기겠지만 사실 뭐 그렇진 않았고요. 제가 뭐 메마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나이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 되게 큰 충격이기도 하지만 또 금방 잊혀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가장 오랫동안 남는 기억은 병아리가 참 귀엽잖아요. 솜털이 보송보송한 게. 근데 크면서 솜털이 빠지고 깃털이 나기 시작하죠. 날개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솜털은 빠지고. 근데 그 중간 단계 모습이 너무나 못생겼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요. 그때가 저 초등학교 때였고 이제 곧 중학생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중학교 때였나 싶기도 하고 정확히 날 시간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그만큼 이제 나이를 먹은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떤 그런 것들을 연대 기준으로 기억을 좀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중간쯤 돼서 닭도 아니고 병아리도 아닌 그 상태를 봤는데 너무 안 이쁜데 제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와, 이 사춘기, 이 청소년기에 내가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데 야, 내 꼴이 딱 중딱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깃털이 막 있어서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성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도 아니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때가 참 제일 안 이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못났고 제일 뭐 보잘것없고 참 신기한 게 아무리 뭐 잘난 사람 혹은 뭐 아무리 뭐 부잣집에 뭐 좋은 집안 뭐든 간에 그 청소년기에 정말 찌질함 이런 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비슷한 길을 걷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릴 때도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기라는 이름으로 참 덜 된 느낌으로 아름답지 않은 느낌으로 만나는 느낌. 그래서 뭔가 그때 또래 집단 같은 것도 있고요. 왜 또래 집단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 또래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정말 다른 각기각층의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암흑의 터널을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제일 줄어드는 시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청소년기의 풋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추억 같은 것들이
뭐랄까, 진짜 나중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릴 때라도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랑 나랑은 많이 입장이 다른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혹은 보통보다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그 친구는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잣집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뭐 잘 됐고, 나는 뭐 그냥 보리보통이야. 혹은 그보다 못한 그 삶을 가정 형편, 뭐 경제 사정, 뭐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뭐 학교에서 뭉쳐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잠깐 만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보다는 그 청소년 소설 같은 것도 보면 되게 부잣집 친구와 되게 달동네 친구가 뭐 태권도를 하면서 만나고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거를 좀 느끼는 건 또 그런 거. 우리가 되게 힘들 때, 혹은 뭐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최대한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치 지금 라디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시간대에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 혹은 뭐 다른 일 하시면서 라디오를 트시는 분들, 물론 뭐 잠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니면 뭐 혼자 이렇게 적적하니까 뭐 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야밤 중에, 그렇죠. 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이런 때는 뭐 서로의 위치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온전히 혼자 있는 이런 시간에 찾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데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뭔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마치 그 대학 교수와 그 노동자가 그 일과 끝난 다음 펍에서 만난다는 그 서양의 이야기처럼,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느 동네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우리의 인생들이 좁아지는 순간들, 우리 인생의 폭이 좁아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 들고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걸 어릴 때 병아리를 보면서 생각했다는 거. 문득 새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새, 그리고 싸이의 새 듣고 오겠습니다. 와우. 완전히, 설마 그, 비속어라서 끊으신 거 아니죠? 완전히, 새 됐어. 네, 아무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루시드 폴의 새, 그리고 싸이의 새. 또 마지막 그, 구절을, 심의를 자체적으로 또, 해주셨군요.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벌써 새에 관련된 노래 4개를 듣고 왔는데요. 야, 이거, 사세? 세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포세? 세포? 아무튼 그, 새에 관련된 노래는 4곡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또 마지막 곡, 싸이의 새는 좀 뜬금없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3곡은 또 감성 폭발하는 또 그런 곡이잖아요. 그쵸? 전람회 새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원래 전람회가 그, 김동률 씨 그리고 서동욱 씨 두 분이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노래는 다 김동률 씨가 부르시죠. 근데 이 새는 서동욱 씨가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좀 매갈이 없는 그 목소리로.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저 어릴 때 참 신기한 게, 좀 가창력을 뽐내는 그런 목소리보다는 왠지 좀 이렇게 힘없고, 그냥 평범한 목소리? 이런 목소리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저도
좀 그런 노래들 많이 따라 부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태호 씨라든가 이 전람의 새 같은 노래,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김광진 씨 같은 그런 진짜 좀 평범하고 착한 목소리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착해서 그런 건 아닌데, 아마도 뭔가 이렇게 솔직하게 부르는 거를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엄청 잘 부르는 거 내가 따라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이유가 참 부끄럽네요. 이게 좀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뭔가 좀 이기적인,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유로 좋아했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뭐 또 어때요? 네. 딸봉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든 것 중 하나가 라디오였는데, 오랜만에 접하는 라디오 방송, 게다가 국민TV 방송을 만나니까 감회도 새롭고 왠지 위로도 되는군요. 국민TV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광님께서 덕원님 수고하십니다. 오전 청취하다가 자정에 청취하니까 헐, 차분하네요. 국민TV 화이팅!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대에 있다는 것이 많은 그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말하면서도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오전에 할 때는 그 창밖에 보면서 진짜 이제 아침이구나, 우리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진짜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진짜 혼자 된 게 아닐까. 아니야, 그렇지만 또 라디오와 함께하는 또 많은 분들이 있겠지라고 생각만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차분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진짜 이 늦은 시간에도 조합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방금 PD님께서 한번 확인하셨는데, 참 신기하죠. 이 시간대도 조합원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놀랍고도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국민TV가 좀 더 좋은 방송 될 수 있게 또 저희 많은 제작진 분들과 또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곡 듣고 올게요. 눈뜨고 코베인의 횟집에서, 그리고 더 리얼 그룹의 워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눈뜨고 코베인의 횟집에서, 그리고 뭐죠? 리얼 그룹의 워드. 아까 워드라 그랬는데, 역시 그 복수형에 약한 그 한국인의 언어 습관, 참 이런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벌써 이제 마칠 시간도 다가왔는데요. 오늘 화요일도 또 좋은 시를 읽고 좋은 음악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갔네요. 오늘 유독 말에 대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횟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참 살면서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말들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심야 시간이었으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 6월 25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잘 주무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